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세포 분열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몇 번만 조금 연습을 하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꼭 그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세포 분열은 이제 체세포라는 말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세포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란 체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분열전을 모세포, 이게 이제 남녀차별이 아니냐 하겠지만 어쨌든 영어로도 분열 후의 세포는 도터셀, 딸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양에도 보이겠지만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단계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세포 분열이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체세포 분열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컨트롤하려면 이렇게 연속적인 과정을 세부적인 단계로 쪼개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대표적인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세세포 분열할 때 나오는 염색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 또는 행동,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줍니다. 언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우선 재생이 필요할 때, 내가 아침을 먹었어요. 그럼 아침을 먹으면서 음식물이 나의 식도를 긁고 지나가죠. 그럼 식도세포는 일부 탈락하겠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언젠가 식도가 빵꾸가 나겠죠.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탈락이 일어나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재생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장, 여러분들은 다행히 아직도 키가 크고 있습니다. 키가 커야 된다는 얘기는 내 세포의 내 뼈의 성장점이라고 하는 성장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내가 이제 단세포 생물이다. 이게 이제 그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효모라고 하는 생물입니다. 얘네들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 자식을 낳을 때에는, 생식할 때에는 제세포 분열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제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세포 분열은요, 어떤 분열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지금 세포 분열이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색체 모양과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일단 얘를 이제 모세포라고 했을 때 이제 단계는 간기, 이제 교과서엔 분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간기라고 사용을 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사이라고 해서 이제 간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핵이 분열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딸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내 세포를 메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세포와 완벽하게 똑같은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학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세포 분열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내 몸에 세포가 나야 하는 순간, 즉 분열이 필요한 순간, 그죠? 그때 세포 내 신호에 따라 일어나게 되고요.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된 딸세포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분열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관찰하고 있고, 아까 봤지만 분열 전, 그래서 간기라고 하는 과정과 핵분열이라고 하는 과정, 아까 얘기했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다 이제 그리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한 프린트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생물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 생물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왕눈이라는 생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것은 새로운 생물 종이고 생각보다 이제 단순해서, 그래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입에 대한 정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눈에 대한 정보가 이제 코딩되어 있는 DNA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DNA가 이렇게 한 줄. 이것은 이제 왕눈이에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을 테니까 이것은 엄마가 준 왕눈이에 대한 눈에 대한 정보가 코딩되어 있는 DNA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있을 테니까요. 아빠가 준 눈에 대한 정보가 코딩되어 있는 DNA가 있겠죠. 그리고 입에 대한 정보가 코딩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에 대한 정보가 있는 근데 이제 엄마가 준 그러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아빠가 준 입에 대한 정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이제 DNA가 있어요. 아직은 얘네들은 DNA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염색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개수를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얘네들은 분열 후에 염색체로 응축될 거니까 그걸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몇 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를 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네 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엄마와 아빠에게서 같은 정보, 그러니까 눈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받아서 한 쌍의 정보로,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입에 대한 정보가 엄마와 아빠에게서 받은 한 쌍의 정보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이제 같다, 그래서 상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상동 관계가 있을 경우에 여기를 이제 E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EN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약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얘는 기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얘네들이 몇 개냐, 염색체가 몇 개냐 이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염색체의 구성이 상동관계,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받은 한 쌍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눈이는 이제 왕눈이의 일반적인 체세포를 하나를 떼었을 때 보면 왕눈이 체세포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이게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분열점 5세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의 신호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신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왕눈이가 어딜 다쳤다, 재생이 필요하거나, 왕눈이가 성장, 생장을 해야 되는, 좀 더 키가 크든가 몸이 커지든가 그럴 때 이제 어떤 신호가 와서 얘네들이 이제 분열의 준비기로 들어갑니다. 그 준비기를 우리가 간기라고 부르고요. 이 시기가 되면 사실 핵막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포 분열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DNA를 앞으로 나눠줄 딸세포에 나눠주려면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합니다. 이 한 줄의 눈에 대한 요 DNA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개의 정보도 빼놓지 않고 깨끗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복제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입에 대한 정보도 엄마에게서 받은 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아빠에게서 받은 입에 대한 정보도 모두 복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성인 것 같아요. 일단 간기의 특성은요, DNA가 복제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기는 전체 세포 분열 한 사이클을 우리가 인간의 경우에는 24시간으로 보는데, 그 중에 23시간이 간기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긴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기의 또 다른 일들 중에 하나는 어쨌든 세포는 분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가 좀 덩치가 커지고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세포가 생장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간기는 핵막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간기의 특성입니다. 어쨌든 이때도 우리가 아직 염색체 상태는 아니지만 이 안에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고요. 얘들은 두 개가 아닌가요? 하는데 얘들은 이제 앞으로 이따 보시겠지만 염색 분체, 염색체를 구성하는, 그래서 딸세포를 나눠줄 염색 분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개수로 안 셉니다. 어쨌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쌍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EN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 그 다음 이제 전기 상황이 옵니다. 전기 상황에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분열을 해야 되니까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응축되는, 그래서 이 한 줄의 DNA가 잘 응축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줄의 DNA도 응축이 돼서 이제 현미경으로도 보면 볼 수 있는 사이즈의 두꺼운 염색체가 됩니다. 전기의 이제 첫 번째 특성은요, 염색체가 DNA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그래서 전기하면 이제 우리가 핵심 단어는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그걸 전기의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파란색 눈에 대한 이 정보도 응축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입에 대한 정보는 좀 타인이 작지만 어쨌든 응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입에 대한, 아빠에게서 받은 입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응축이 되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때 이 하나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각각의 한 줄은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하죠. 그죠? 염색 분체라고 하고, 얘네 두 개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받은 한 쌍의 염색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서로 같다, 서로상 같을 동,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하죠. 여기도 상동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 개수는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개고, 어쨌든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 이걸 우리가 EN 상태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염색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핵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떨어져요. 제거가 돼야 되겠죠. 핵막이 이제 제거되는 그런 특성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중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딱히 강조가 되고 있지 않으니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가 되면, 중기는 이 염색체들이 이제 나눠지려고 할 때 가운데에 배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모든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배열합니다. 그걸 우리가 중기, 가운데 중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눈에 대한 정보, 근데 엄마한테서 받은 거, 그리고 눈에 대한 정보인데 아빠한테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입에 대한 정보인데 엄마한테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입에 대한 정보인데 아빠에서 받은, 요렇게 이제 배열이 될 거고요. 얘들이 이제 중앙에 배열하면서 이제 그동안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놨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실 같은 구조를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추사라고 해요. 방추사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고요. 이 방추사라고 하는 구조는 약간 이게 약간 느낌이 현미경상으로는 이렇게 보일 건데, 이 느낌이 실의 구조와 같다, 이런 느낌이어서 실패, 실을 감는 도구와 같다, 그래서 방추사라고 부릅니다. 중기의 특성은 일단 주어, 염색체가, 그죠?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합니다. 그리고 뭐가 관찰이 되나요? 방추사라는 것이 아주 잘 관찰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기의 특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후기가 되면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요.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얘도 얘 그렸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에 대한 정보도 지금 염색 분체 단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자, 이걸 우리가 후기라고 합니다. 후기는 이제 주어를 또 살펴보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염색 분체이고요. 염색 분체가 세포의 양쪽 끝으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게 끌려가지 않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게 끌려가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동한다라는 게 이제 후기의 특성이고요. 마지막 이제 말기가 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염색체는 다시 풀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만약 말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긴 거 한 줄, 그 다음에 요 파란 거 한 줄, 그 다음에 긴 거, 짧은 거 한 줄, 그 다음에 짧은 거 한 줄, 이렇게 여기도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핵막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꺼번에 말기와 세포질 분열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특성을 쓰면 다시 염색체가 DNA로 다시 풀려 나가더라. 그리고 핵막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성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핵분열이라면 이제 세포질이 분열이 되는데,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써볼게요. 세포질 분열은 지금 이 경우는 동물 세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물 세포의 경우는 세포가 이제 세포질이 분열할 때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자르듯이, 이제 여기는 딸핵이 있고 자르듯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 들어간다. 세포질이 함몰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세포질 함입이라고 하는데, 식물의 경우는 그 방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식물은 세포벽이 있거든요. 여기 딸핵이 있고, 얘들이 이제 끊어질 때 안에서부터 뭔가 이제 벽 같은 구조, 이걸 이제 우리가 세포판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들어지면서 세포벽을 만듭니다. 세포판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방향으로 치면 세포질이 함입되는 거에 비해서 얘는 이렇게 닫히는 구조, 안에서부터 밖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죠. 조금 모양이 다르다. 어쨌든 요거까지 해주면 이제 전체적인 세포 분열이 끝납니다. 세포 분열이 끝난 딸 세포가 여기 2개가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요 개수를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가 2개씩 쌍을 지르고 있는 EN 상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세포 2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체세포 분열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호, 그러니까 내가 재생이 필요하거나 성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단세포 생물의 생식을 할 때 어떤 신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세포 분열의 결과 어쨌든 염색체의 수가 동일한 딸세포 2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간기라고 부르는 준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핵이 분열되는 시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조금 다르다라는 것. 마지막 이 시기가 인간의 경우에 전체 24시간에 해당하는데, 가장 긴 23시간이 간기에 해당할 정도로 간기는 굉장히 길다. 그렇다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와 같은 이 핵분열에는 누가 제일 짧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중기가 가장 짧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관찰해 보면 실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지역의 세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간기에 해당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주 극히 일부의 세포만 중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들 그림도 잘 보면서, 여기는 특히 이제 현미경 그림도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교과서 그림을 보니까 이제 분열 전 간기에 있는 핵막이 잘 보이고, 전기로 가니까 이제 염색체가 보이는 것들, 중기의 모습, 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하고 잘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결국 무엇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체세포 분열의 모세포와 딸세포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체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그림만
보아도 이게 어떤 과정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그림에서 염색체의 수를 셀 수 있고 염색 분체의 수를 셀 수 있고 그 개수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랑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